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사마천 원작 김원중 역자의 사기입니다. 중국을 넘어 동양 역사서의 근간이 되는 작품으로 거대한 역사인 동시에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은 불후의 명저입니다. 라디오 드라마 사기에서는 사기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부터 민초였던 유방과 항우가 과연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나라를 세우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천하를 사로잡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담은 드라마 사기 9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방이 기병 몇백을 거느리고 설현성에 진을 치고 있는 초나라 군막으로 찾아와 처음으로 항우와 항량 장군을 만났다. 유방은 무슨 일로 나를 만나러 왔소? 항량 장군의 휘하가 되려고 왔습니다. 어째서 나의 휘하에 들어오려고 하오? 장군은 초나라 재건을 위해 신명을 바치고 있습니다. 저의 군사도 장군의 뜻에 따라 목숨을 바치려 합니다. 이렇게 찾아왔으니 그것은 알겠는데 진정한 목적은 달리 있는 것 아니오? 저의 고향은 풍이라는 작은 현입니다. 유방의 고향은 폐현이라 들었소. 제가 태어난 고향이 풍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폐현으로 와서 농사를 지어 저는 폐현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풍의 현성을 점령해 옹치란 자에게 맡기고 전투에 나갔다 돌아왔더니 배신한 옹치가 성을 점거해 적대합니다. 그 풍을 탈환할 수 없어 장군께 원병을 청하러 왔습니다. 고향 땅 풍의 현성은 꼭 되찾고 싶습니다. 원병을 주면 그 옹치를 함락시킬 수가 있어? 기필코 그놈을 쳐부수고 장군에게 달려와 전력이 될 것입니다. 인명의 소중함을 알고 원병을 달라고 하는 거요? 좋소. 유방의 말을 믿고 원병 5천을 줄 것이니 가서 이기고 돌아오시오. 항량은 초나라를 재건했다. 초나라가 망하던 그때의 회왕이 다시 살아난 듯 즉위한 새 왕도 회왕이라 했다. 회왕은 우위를 도읍으로 정하고 망국의 유신과 새 왕을 따르는 자들을 집결시키고 초나라의 정통성을 세운다며 왕정을 되살리고 황족 출신의 송이를 회왕 보좌 여긴 영윤 자리에 앉혔다. 우위에 망국 초나라의 귀족들이 모여들었다. 범증 선생이 여기 이 전란 속에서 왕정을 되살려내자고 하셨소. 그렇습니다. 백관을 선정하지 않으면 조정의식을 거행할 수 없습니다. 조정의식을? 의식이 없으면 조정이 아니고 조정이 없으면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승이 왕이라 칭한 것과는 다른 진정한 왕을 모신 것입니다. 조정의 백관은 왕 앞에 서열수로 도열을 하고 영현 송이는 무엇을 합니까? 그냥 왕의 자문입니다. 그 다음이 상주국 자리입니다. 진승이 나한테 제수했다는 그 상주국 말씀이요? 나는 장군으로 족하오. 알고 있습니다. 황 장군에겐
무신군에 봉하도록 왕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왕께 간할 수 있고 강한 발언권이 있습니다. 무신군. 진나라의 폭정에 항거하는 반란군이 도초에서 봉기할 때 유방이 최초로 참전한 것이 풍해 인근 사수군의 군수가 지방군으로 풍해 현성을 지키려 했을 때다. 유방은 현성을 공격해 군수를 죽이고 성을 빼앗았다. 풍을 옹치에 맡기고 군사들의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싸워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한 뒤 풍으로 돌아오니 옹치가 성을 차지하고 유방에게 등을 돌려 배신을 때린 것이다. 저놈 옹치가 뭘 믿고 저러느냐? 옹치한테 뒤에서 원병도 보내고 밀어주는 위나라가 있습니다. 위나라? 위나라가 살아났냐? 그렇소. 이 난세에 다시 살아나서 위나라로 칭하지. 옹치가 그리 쉽게 날 배신하고 위에 넘어가? 위에는 주시라는 장수가 있는데 이자가 옹치에게 유방을 배신하면 자기를 준다고 꾀인 겁니다, 필시. 위가 뒤에서 밀어준다고 해도 그렇지. 용맹한 내 군사가 저 성 하나를 못 허물어? 저놈이 성을 어떻게 지키기에? 용맹하면 뭘 합니까? 중과부적인데요. 우리 군사는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여러 전투에서 다 잃고 데리고 온 군사가 몇 돼야지요. 저놈은 전에 도적질 할 때 한패였어. 그런데 배신을 때려? 저놈을 굴복시키려면 군사가 있어야 하는데, 형님, 그 항량한테 가서 머리 숙이고 원병을 좀 달라고 하시지요. 내가 저놈은 절대로 용서 안 해. 살을 뜯어먹어도 분이 안 풀리겠다. 형님, 그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좀 쉬십시오. 여기 지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살점을 뜯어먹어도 분풀이가 안 된다고 했던 유방이 훗날 초안전이 벌어졌을 땐 옹치를 전략가로 중용했다. 건달이던 유방의 용인술 하나는 뛰어났다고 사마천이 사기에서도 입에 침이 말랐다. 유방은 감기가 심해 폐헌의 집으로 가서 정양을 했다. 약 다려왔어. 식기 전에 후루룩 마셔. 백날 만에 집에 오면서 지독한 감기에 걸려오냐? 자, 거기 놔두고 이불 속으로 좀 들어와봐. 이가 돌았나? 끙끙 앓으면서 어떻게 그런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해? 아니, 날 백날이나 기다렸다면서. 이 손 좀 봐. 내가 어떻게 기다렸는지. 아니, 손은 왜? 이것이 손인가? 돌덩이처럼 굳었잖아. 새벽같이 일어나서 어두워질 때까지 나 혼자서 죽어라 반매기를 해. 동서들은 집안일 한답시고 하루 종일 노닥거리기만 하는데 어머님 눈에는 안 보이는지 나만 일 시켜. 장인이 자네 데리고 가서 부렴 먹으라고 한 말 어머니한테 전했더니 아니 자네만 시키나 보지? 듣기 싫어. 그랬다고 정말 그래? 어머닌 일꾼 하나 잘 데려왔다고 자네 칭찬하던데. 원수들. 나중에 내가 안 갚으면 안 하나 봐. 말해. 자네만 일 시키지 말고. 내가 어떻게 투덜거려. 남편도 자식도 없는 년이 어떻게 일을 안 한다고 해. 아유 골머리. 아이고. 왜 그래? 많이 아파? 어디가 그렇게 아파? 여기가 아파. 여기. 어디? 이가 정말. 입 다물라고. 응? 첫날 밤 생각나네. 허리가. 당신 집에 자주 좀 와. 자주 오면?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당신이 자주 와야 자식을 낳을 거 아니야. 난 자식 많이 낳을 거야. 자식 많이 낳아서 무엇에 쓰게? 키워서 어미 대신 일 시키려고 그런다. 일이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러면 우리 자식 낳자, 여지. 왜 이래? 유방의 원병 초나라 군사들 5천 명이 난공불락이던 낡은 현성 풍을 함락시키고 성 안으로 진입했을 땐 이미 옹치가 자취를 감춘 뒤였다. 유방은 승전한 군사들을 이끌고 초나라 군진으로 가서 합류했다. 항량은 진나라를 치기 위한 전략을 책사 범준과 더불어 신중하게 짜고 작전 준비를 했다. 이윽고 1, 2, 3군으로 나누어 서련을 출발해 목표인 진나라의 도성 함양이 있는 서쪽을 향했다. 초나라 군대의 최종 목적은 그 함양을 쳐부수는 것이었다. 황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고 서쪽 상류에는 진해 도읍 함양이 있고 강줄기는 그 함양을 먹여 살리는 식량 보급로였다. 그리고 그 황하 유역의 군현은 식량 창고와 같아서 이 고장들을 제압해야 도읍지 함양을 함락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초나라 군대의 전략은 그 유역의 도성들을 하나씩 공략하는 것이었다. 유방은 처음으로 우리 군에 합류해 성을 공격하는 전투에 참전하고 있는데 쓸만합니까, 범증사부? 예, 여러 장수들을 독려하면서 잘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같이 싸우고 있는 항우와는 달라 보입니다. 항우는 유방과는 달리 항상 진도에서 활을 쏘고 창을 휘두르며 부하들이 불을 뿜는 기세로 적의 상비에 도전하게 하는데 유방 부대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지 않지요? 아닙니다. 싸우는 방법은 다르지만 성벽에 먼저 올라가 적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건 유방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요? 유방의 막녀나 대장급을 보면 기량이 뛰어나고 유방에게 신복해 지위에 따르는 것을 보면 다른 유민 장군의 괴수들과는 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유방은 이끄는 부대가 크면 더 잘 싸울지도 모르니까 다음 동화 공격에는 유방에게 대군을 맡겨 항우와 좌우 날개로 공략하게 합시다. 작전은 성공했다. 항우와 유방이 합세해서 공격한 황하 하류 지역 동하성을 함락시켜 중요한 물길을 크게 끊고 아직 멀기는 하나 진해 도읍 함영으로 가는 길목으로 들어섰다. 항량은 새로운 작전을 세우고 조정의 영윤 송이를 불렀다. 송이는 장수는 아니나 탁상 병술에는 일가견이 있었다. 황장군, 새로운 작전이라는 것이 무엇이오? 전군을 둘로 나누어서 한 부대는 내가 지휘하고 한 부대는 항우와 유방이 지휘해서 각각 독립부대로 작전합시다. 항우와 유방은 적의 요충지 성향을 공격하고 나의 부대는 제수에서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를 공격하는 양면 작전입니다. 정도를 공격해요? 황장군 단독으로요? 그렇습니다. 항우와 유방장군에게 성향을 공격해야 하는 것도 정도 공격을 항장군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더욱 무리한 작전 아닙니까? 전군을 두 부대로 나누면 병력의 수가 모자라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고 정도성은 작은 성입니다. 나의 부대는 단숨에 정도성을 함락시킵니다. 정도성의 진군보다 우리 부대가 군사가 몇 배나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세가 위급하다 싶으면 제 나라에 급사를 보내 원군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항우와 유방군이 달려오기에는 너무 멀고 제 나라의 원군이라 했습니까? 원군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부대와 같이 종군하시며 내 부대의 탁월한 전력과 전술을 보시지요. 그까지 장한 따위는 무적이 우리에겐 한 주먹입니다.
항량이 예상한 대로 정도성은 쉽게 무너졌다. 항량의 부대는 거의 무혈입성을 하고 정도성의 진군은 모두 포로로 잡아 가두고 군사들은 느긋하게 마음껏 축배를 드는 향연으로 곤두레가 돼 고꾸라져 잤다. 그런데 한밤에 진나라 장안 장군의 기습작전으로 초나라 군사는 도륙이 나고 항량 장군이 죽었다. 그 아비 귀환에서 빠져나온 한 병사가 범징에게 이 급보를 전했다. 무엇이라? 항량 장군이 돌아가셨다고? 아니, 어찌하다 항 장군이? 진나라 대군의 심야 기습 작전 때문입니다. 항량 장군께서는 그 대군에게 밟혀서 죽었습니다. 저희 두 귀와 눈으로 장군께서 밟혀 지르는 비명 소리를. 그럴 수가. 송이 영륜이 종군했는데 그 어른도. 송이 형님은 입성하자마자 만약을 위해 제 나라의 원병을 청하러 가신다면서 성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습당했는지 말해봐라. 정도성을 점령한 우리 군사들이 모두 잠에 떨어져 있는 깊은 밤에 진나라 군사 수백 명이 성벽을 타고 넘어왔었습니다. 장한이 야습 훈련을 무섭게 시켰구나. 장한을 몰랐어. 그래서 성문을 지키는 우리 군사들이 결사적으로 싸웠지만 모두 전사하고 성벽을 넘어온 진군이 성문을 활짝 열자 수십만 대군이 밀려들어서. 장한의 지모가 뛰어났구만. 그 전략을 예상 못한 것이 항량 장군을 잃고 대패를 했구나. 한편 항우와 유방의 군대는 공방전 끝에 성양성을 함락시켰다. 장한 장군이 주력 군대를 정도성에 직결시키고 있어 성양성 군사들만의 항전으로 공방이 치열하지 않아 항우와 유방군의 유혈은 별로 없었다. 두 장군은 여세를 몰아 황하 유역의 여러 성들을 함락시키고 적을 섬멸했다. 그리고 유방은 항우의 군사들까지 이끌고 본진으로 돌아갔다. 항우는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다친 군마를 치료하기 위해 어느 고장에 머물렀다. 그리고 새 말을 구하기 위해 뒤에 처졌다. 여보시오, 말을 치료하는 분이니 아시려나. 이 고장에 군마로 쓸 수 있는 빠르고 강한 말을 살 수 있는 데가 있어? 예, 저 강을 따라서 30리쯤 상류 쪽으로 가면은 큰 목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손님이 찾는 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우는 터덜터덜 걸어서 가르쳐준 그 목장을 찾아갔다. 그 목장에는 수백 필의 말들이 넓은 들에서 뛰놀고 있었다. 항우는 천천히 말들을 살펴봤다. 그리고 눈에 꽉 차게 들어오는 말 한 피를 발견하고 뚫어지게 그 말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한낮에 와서 해가 질 무렵까지 그 말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하루 종일 오추마를 지켜보고 있는데 혹 저 오추마가 탐나시오? 검푸른 털에 흰 털이 섞인 저 말이 오추마요? 그렇소. 근데 탐을 내셔도 소용이 없어요. 저 오추마 주인은 이 세상에는 없어. 그것이 무슨 말이요? 이 세상에 주인이 없다니. 우리 마을 호수에 용이 내려와 환골 탈퇴해서 저 오추마가 된 것이라고 하죠. 뭐저 소문이 그렇다는 거지 뭐. 용이 둔갑해서 말이 됐다. 그 말이 어찌 이 목장에 있어? 먹이를 찾아서 저 오추마가 스스로 우리 목장을 찾아왔죠. 그래서 주인이 없다는 것이요? 그런 뜻은 아니요. 오추마는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등에 태우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은 될 거예요. 저 말을 타려고 시도해봤지만은 그 누구도 못 탔어. 그래서 오추마의 주인은 없다. 내가 한번 타보리다.
에야야야, 안 돼요. 안 된다. 아니, 어쩌다 등에는 올라갔는데 저놈의 용트랩이 휘둘려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유, 매우 위험합니다. 죽어도 좋소. 타보겠소. 참, 그럼 한번 타보시오. 타다가 크게 다친 사람도 많으니까 조심하고. 항우가 오추마의 등에 올라탔다. 말은 기력을 다해 몸부림쳤다. 폭풍의 큰 나무가 휘둘리듯 요동치는 몸을 가누고 항우는 말의 목을 잡고 배를 찼다. 오추마는 달리기 시작했다. 번개처럼 빠른 말이었다. 마침내 오추마는 주인을 찾은 것이다. 항우가 말에서 내려오니 한 노인이 달려와 허리 굽히고 아유, 장사는 누구시오? 나는 항우라 하오. 항우? 아이고, 그 역발산 기계세 무적의 그 항우 장군이시오? 그런 것 같소. 아이고, 나는 우공이라 하오. 항우 장군, 우리 집으로 어여 가십시다. 나는 거의 날마다 목장으로 와서 저 말을 타는 사람을 기다려소이다. 바로 장군을 기다려소이다. 항우는 그 고장의 지주이고 명망가인 우공을 따라 집으로 갔다. 우공은 주안상을 차린 뒤 항우에게 넙죽 절하고 내가 장군을 기다린 것은 내 딸을 주기 위함이요 내 딸을 데려가시오 하며 딸을 선보인다. 그 딸을 보는 순간 항우는 넋을 잃었다. 절세 미인이다. 이름은 무엇이오? 희라 합니다. 희. 어찌하여 외면을 합니까? 소녀의 얼굴이 보기 싫습니까? 그것이 아니오. 얼굴이 붉어져서. 장군님 같은 호골도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어. 이런 일은 처음이오. 날 아시오? 장군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모두 무엇이라 하오, 날? 이젠 소녀를 좀 보시지요. 소녀도 얼굴이 붉어 고개를 못 들겠지만 들고 있습니다. 알았어. 장군님을 호랑이라 합니다. 호랑이? 예, 천하를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 소녀는 날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제부터 장군님을 소녀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따라가겠소?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 따라올 것이오? 언제 어디든.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도? 장군님이 가시는 데면 어디라도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희. 출연 송도영, 최상기, 이윤현, 김일, 윤성애, 이상훈. 해설 박일, 극본 이관석, 음악 이춘하, 기술 강성민, 연출 박건삼, 류철민. SBS 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9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사기 10번째 시간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